예, 오늘은 2018년 3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4달 말, 그러니까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써있고, 한겨레 신문 일면에 김정은은 비핵화는 선대의 요원이다라고 해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사진이 같이 나란히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안희정 지사의 성폭력 사건이 같이 나와 있거든요. 두 개가 다 엄청난 사건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컬럼 기사를 분석해 보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분명히 비핵화는 선대위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보수에서 더 이상 이제 그 북한을 향해서 왜 비핵화를 안 하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을 만드는 거는 북한에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할 이제 명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결국은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이 이제 그 협상을 해서 이제 뭐 11월 뭐 중간 선거 이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아니면 트럼프는 중간 선거 이전에 어떤 극적인 그 결과를 원하니까 뭐 실제로 둘이 미국하고 북한에서 둘이 만나는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과거의 그 경험들을 보면 이 남북 정상회담과 비핵화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될 가능성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그 비핵화를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많이 있죠. 최종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거는 베트남처럼 북한이 이제 미국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어느 정도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결국 미국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미국하고 국교를 트는 것이, 쳐서 안전을 보장받는 게 북한의 최종 목적인 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을 만든 거는 북한 주민들이나 이런 어떤 외교용으로 진행됐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핵을 결국 끝까지 갖고 있을 리는 없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과 미국, 러시아가 북한을 결국은 가만 내버려 두진 않을 것입니다. 그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상 카드로 이제 그 북한에서 그걸 준비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문제는 미국에서도 이 매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화당 강경 매파들은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고 있는 세력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 미국은 믿을 수 없는 존재죠. 만약에 이제 트럼프하고 협상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이제 다른 대통령으로 바뀌면 언제 또 바뀔지 모르거든요. 근데 좋은 거는 지금 트럼프는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밀어붙여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협상을 완료시킬 수 있고,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죠. 만약에 그 트럼프가 임기 후반이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이었다면 이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예전에 이제 김정일 그 위원장이 만났을 때도 그 아무 의미가 없었죠. 왜냐하면 임기 끝날 무렵이었고 정권이 보수로 넘어갈 때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아주 좋은 적기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사실 빨리 서두르는 이유는 빨리빨리 결론을 내서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져서 힘이 빠지기 전에
이 결론을 빨리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근데 많은 걱정이 되는 거는 결국은 우리 그 10년 동안 이제 김대중 정부와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노력을 했지만 그거를 보수 정권 10년에서 완전히 그 제로로 돌려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 매파 세력, 전쟁을 원하는 매파 세력들하고 그 다음에 남한에서 결국은 이제 북한을 이용해서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예,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은 이 모든 거를 다 제로로 돌려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들은 항상 이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뉴스인 안희정 지사의 이 성폭력 사건이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보수주의 이 기득권 세력들이 엄청난 공격을 가할 게 뻔하죠. 그렇지만 이제 뭐그 성폭력 사건이란 게 뭐 좌파 민주당 세력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불은 자기들한테도 옮겨 붙게 될 거라서 뭐 이 공격을 해봤자 결국 자기 얼굴에 침뱉기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괴롭혀서 좌파의 이미지를 계속 이제 더럽히고 나중에 이제 4년 후에 대선에서 승기를 잡아보겠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역사의 진행 과정을 보다 보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는 그 북한과의 평화 협상을 원하는데 그거를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세력들은 더욱더 극악해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태극기 집회 같은 것도 결국은 이 교회 안에 숨어 있는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뛰쳐나온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그 점잖고 뭐 부드러운 척 했지만 결국 본인이 몰린다고 생각하면 기득권 세력들은 깃발을 들고 나와서 본인들의 원하는 군축들을 불러 모으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렬 우파 세력들이 되게 돼 있는 것이죠. 그 본인이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나눠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그 다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항상 점잖은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보수 정권 10년을 통해서 본인들의 그 한마디로 이 가면의 뒤에 가려진 실체가 낱낱이 다 드러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빤스 벗고 우통 벗고 이제 거리로 뛰쳐나와서 그 우리 같이 모여서 저놈의 좌파들을 때려잡자고 이제 아주 극악한 세력 그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들의 실체가 원래 그랬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랬냐라고 막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얘네들은 원래 이랬는데 기득권 세력들은 원래 이랬는데 이제 자기들이 갈 데가 없고 코너에 몰리게 되니까 결국 할 거는 광장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한마디로 군중을 불러 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한마디로 그 예전에 이제 중세 카톨릭에서 점잖은 신부들이 자기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그 어떻게 했습니까? 중세가 끝나고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이 도래했을 때 그 스페인에서 그 마녀 사냥과 화형식 그런 마녀 재판을 했잖아요. 그게 원래 그들의 그런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네 기득권을 뺏기게 되니까 이제는 빤스 벗고 나와가지고 이제 전투적인 자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득권 세력들은 만약에 그들이 카톨릭 신부였든 아니면 미국의 백인 중산층이었든 아니면 지금 이제 한국의 요 반공 극우 세력이었든 똑같습니다. 자기들의 그동안의 터전을 뺏긴다고 생각하면 일전을 불사하고 나와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제 물리치고 있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점잖게 이제 지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만약에 자기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면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든 이 정권을 뒤엎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동안 이제 그런 걸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과 적당한 선에서
서로 타협하고 뭐 국민화합을 얘기하는 거는 다 헛소리입니다. 네, 그 한 뼘의 땅이 없어져서 이 사람들이 거꾸로서 땅바닥 땅 속으로 파묻힐 때까지 끝까지 몰아붙이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네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다시 한번 그 박근혜 이명박 시절의 그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고요. 만약에 얘네들이 총칼이 있다면은 구테타를 불사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누렸던 걸 뺏긴다고 생각하면 보수적이고 점잖았던 사람들이 다시 극렬 우파가 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 어느 세계에서나 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려되는 거는 처음에는 비핵화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정상회담을 해서 뭐 하냐고 했지만 이제는 비핵화를 하는데 과연 무슨 말을 할까 두고 봅시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걸 믿을 수 없다 하면서 또 다른 논리를 들이대가지고 이 정상회담이든 대화든 다 방해하고 더욱더 극렬하게 북한을 반대한다고 들고 일어날 게 뻔합니다. 무슨 핑계를 대도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기네 기득권, 그 기득권이란 게 결국은 북한을 핑계로 해서 유지됐던 기득권이죠. 그 반공 이데올로기가 아니면 유지될 수 없는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네가 떵떵거리며 세력을 누렸는데 그걸 뺏길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합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겉보기에는 뭐 점잖은 것 같지만 결국 자기네 기득권이 유지가 되지 않고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위기의식에서 정치화된 거죠.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는 교회는 왜 정치에 관여하냐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제가 있을 때 그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원래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노무현 때부터 교회 목사들이 거꾸로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치적인 말을 설교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87년, 80년대 청년들이 나왔을 때는 교회는 사회 문제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목사들이 가로막았거든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성조기를 들고서 그 신도들을 부축해가지고 광장으로 나오고 있죠. 왜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뺏기고 싶지 않은 것 뿐이죠. 그래서 항상 모든 역사에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이 있고 그 기득권을 뺏으려는 세력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좌파와 보수 세력과 좌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쇠퇴해서 사라져야 될 세력들이 끝까지 자기네 거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력을 우파라는 좋은 말을 써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이제 반동 세력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든 거슬려서 자기네 것을 유지하면서 그 사회의 발전과 국가의 어떤 변화를 가로막는 한마디로 이 쓰레기 같은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이 꼭 이제 뭐 나쁜 사람들이냐면은 교수들도 있고 신부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군인도 있고 다 겉보기에는 이 점잖고 이제 그 부유하면서 생각도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광장에 뛰쳐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누리던 걸 뺏길까봐. 예.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는 것을 목숨을 잃는 것과 똑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때부터 전투적인 모드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총을 들죠. 예. 겉으로 점잖은 사람들 그때부터는 태극기를 두르고 성조기를 휘두르면서 총칼을 들고 앞에 나와서 싸우려고 하고요. 결국은 지금은 총칼을 안 줘서 그렇지 만약에 지금 이게 조금만 더 심해서 내전 상황이었다면 저런 사람들이 총 들고 나와가지고 아무나 찔러 죽이는 그런 사람들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세력이 있다 그러면은 좌파들을 쓸어담는 마녀 사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중세 시대 신부들이 스페인에서 그렇게
마녀 사냥, 마녀 재판을, 말도 안 되는 마녀 재판을 했을까요? 신부들이 악마입니까? 그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들도 프로테스탄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 위기의식 속에서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리던 걸 누리지 못했을 때의 고통과 그 다음에 분노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점잖게 본인이 누리던 걸 유지하게 해줘야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 언젠가 뺏길 거라고 생각하고 더 극렬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 이 우파, 제가 얘기하는 반동 세력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결국은 자꾸 이제 미국을 호출하는 거죠. 핑계를 대가지고 어떻게 하든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 안희정 지사의 성폭력 사건이 빌미가 될까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무슨 핑계라도 어떻게 돼서든 지금 이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쟤네들 속셈이니까 단 한 조각의 빈틈도 줘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를 길게 보면 이제 프랑스 혁명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동 세력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제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왕당파 세력들이 계속 들고 일어나서 다시 왕당파가 잡았죠. 그러다 넘어졌다가 또 왕당파가 또 들고 일어났다. 또 쓸어버리면 또 들고 일어났다. 계속 이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은 이 서로 엄청난 그 사륙을 끝내고 파리 코뮌이라는 엄청난 사륙을 지나고 나서야 정신을 좀 차렸죠. 그리고 나서도 군부 세력들이 물러날 줄 모르고 기득권을 계속 또 군부 세력들이 본인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었죠. 그게 무려 그 프랑스 혁명 이후로 100년이나 지속이 되다가 겨우 파리 코뮌 이후로 프랑스가 안정을 되찾게 됐습니다. 그러자마자 좀 있다가 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참 이게 역사에 제대로 된 진보를 이루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의 내전을 방불케 하는 어마어마한 내전을 치르고 나서야 정신을 좀 차렸는데 그것도 프랑스가 이제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조그만 나라였다면 나라 자체가 벌써 없어졌을 겁니다. 참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죠.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의 뭐 나라에 대한 뭐 국가에 대해서 본인들이 뭐 걱정한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결국은 지 밥그릇 뺏기기 싫은 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자유주의 이념을 본인들이 수호하고 그다음에 뭐 자유주의 이 나라는 뭐 이 국가가 뭐 어쩌고 저쩌고 국가를 걱정한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걱정하면 뭘 걱정해요? 지 밥그릇이 걱정이지. 그러니까 보면 참 알량합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한 학식과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 같죠. 결국은 지 숟가락 놓기 싫은 거지. 거기에 무슨 뭐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도저히 하다 이제 위기에 몰려서 자기가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이제 우통 벗고 빤스만 입고 거리에 나와가지고 성적이 흔드는 그런 거라도 해서 일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싸워보자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결국은. 그거 원래 그랬다는 거죠. 원래 반동 세력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밥그릇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지 거기에 무슨 세계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교회도 똑같죠. 교회건 불교건 아니면 천주교든 그 안에도 본인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 밥그릇을 뺏길 것 같으면 결국은 뛰쳐나가든 아니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광장에 나서 희한한 그 또라이 같은 짓을 벌이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성경을 계속 읽는 사람이지만 성경은 굉장히 사려 깊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와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 사려 깊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 깊은 곳에 본인의 그 밥그릇을 뺏기기 싫은 그 알량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 반대편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갈 길은 뭐 내달만 남북 정상회담 했지만 결국은 한국은 결국은 이제 이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로 가야 되잖아요. 벌써 그거를 50년대부터 그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 미국과 그 주변 세력들은 결국은 전쟁을 원하는 거고요. 전쟁을 해야 무기 팔아먹고 전쟁을 해야 뭐 명분이 서는 그런 미국 강경 정치가들하고 거기에 짝짝꿍된 한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짝짝꿍돼 가지고 이 짓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물론 북한에도 그런 세력들이 있죠. 걱정되는 거는 똑같이 북한에도 전쟁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뭐 결국 김정은이 원한다 그래도 그 강경파들의 눈치를 또 봐야 될 것이고 한국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런 세력들은 바깥으로 몰려갔기 때문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권에서 뭐 그런 사람들도 눈치를 볼 하등의 이유는 없는 것이니까. 그 전에 이제 문재인 트럼프하고 잘 해가지고 중간선거 전에 확실한 결실을 맺어야 되죠. 안 그러면은 5년 후에 또 정권을 다시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예, 정권을 제가 걱정되는 거는 결국 민주당도 잘못할 수 있고 지금 이 좌파 정권도 다음 차기 대권 주자가 마땅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또그 브라질이나 이런 여러 사례를 보면 처음에 그 신임을 받았던 대통령이 물러나면 이 능력이 없는 무능한 대통령이 그냥 과거의 정책을 답습하다가 우파한테 당해가지고 꼬꾸라지 그 우파들이 그걸 빌미로 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그 전에 했던 결과들을 뒤엎어버리고 그 미국이나 이런 외세의 강경 세력들하고 결탁해가지고 그 10년 동안의 결과들을 싹 다 밀어버리는 게 브라질에서도 일어났잖아요. 그런 게 또 저는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강경 세력들은 다시는 들고 일어서지 못하게 완전히 없애버려야 죽여서 말을 못하게 확실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고 봐주면은 다시 커가지고 이명박근혜보다 더 심하게 탄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남미를 보면은 심지어는 밀림에서 내전 연습을 하다가 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대통령궁까지 들어가가지고 싹 없애버리잖아요. 기득권은 여기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인간들이거든요. 그건 뭐 그 사람들이 나쁘다기보다는 밥그릇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거를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서 본인의 숟가락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 심리를 모르고 있는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적당히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밥그릇을 완전히 뺏어가지고 엉덩이를 걷어차가지고 저 똥물에다가 넣어서 다시는 말을 일어나지 못하게 밟아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현대 역사를 보면 그렇게 봐줬다가 꿈틀거리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뒤엎은 다음에 더 세게 탄압을 받는 사례들이 숱하게 많았어요. 남미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걱정이 안 되는데 5, 6년 후에 이명박근혜보다 더 심한 탄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정확하게 이 평화 문제나 아니면은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헷갈리기 때문에 그걸 밀면에서 들고 나갈 가능성이 있고 좌파들이 또 굉장히 또 이 무능하고 순진하거든요. 그래서 우파하고 적당히 타협하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밟아버려야 됩니다. 네. 우파라기보다는 밥그릇 숟가락 챙기는 놈들이거든요. 그런 놈들은 끝까지 밟아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역사는 어둡습니다. 현대사를 보면은 결국은 그렇게 역사의 진보 나라를 위해서 역사의 진보를 이루는 세력들이 제대로
좋은 길을 걸은 적이 없어요. 거기에는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국가가 부가 이제 선진국 예를 들어서 영국, 프랑스 뭐 그런 나라들에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닌데 그런 나라들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눠줄 파이가 많으니까 사실은 좌파도 나눠줄 게 있는 것이고 우파도 먹을 게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그래 뭐 적당히 하지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국가의 부가 약하고 외세에 흔들리는 그 나라들은 우파 세력들이 외세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서 좌파들을 쥐잡듯 몰아내거든요. 거꾸로 그 좌파들은 더 독해져가지고 우파들을 또 쥐잡듯 몰아냅니다. 나눠줄 파이가 경제적으로 크면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는 타협이 봐서 지금 그렇게 된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 독일 뭐 그런 선진국들이 그런 거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그 안에서 다투다가 경제적인 파이도 뺏기고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없어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한국도 사실은 파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반동 세력들은 끝까지 아마 더 극악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세력들은 자기 밥그릇을 기회만 오면 심지어는 쿠데타도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세력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사악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사람들이 악하다, 악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인간성 자체가 를 자꾸 따지는데 인간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만약에 밥그릇을 가지고 있다면 그 숟가락을 뺏기고 싶지 않은 심리는 누구나 다 똑같은 거거든요. 단지 숟가락을 더 갖고 있으면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숟가락이 내 목숨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목숨을 걸고 적이라고 그러고 싸우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우리한테 권력이 주어지고 기득권이 주어져서 그거를 떵떵거리면서 조금이라도 누려봤다면 뺏기기 싫어가지고 우리도 아마 극악하게 싸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역사의 발전을 이루려면 역사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어느 길로 나가는지에 대한 이 사려 깊은 그 반성과 고찰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 배우신 분들이라고 하는 기득권 보수 분들이 그런 사려 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밥그릇이 더 먼저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은 없습니다. 솔직히. 네, 그런 생각들을 못 하시는 분들이고요. 아무리 번드르르한 글 써놓은 것도 결국은 지 밥그릇 뺏기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사려 깊은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책을 많이 봐야 된다거나 무슨 철학책을 열심히 읽어도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직하면 되는 거죠. 마음 자체가 이 인류와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그 정직하게 생각한다면 누구나 사실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수없이 어려운 얘기들을 해댑니다. 뭐 좋은 철학, 서양 철학책들 뭐 백날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뭐 거기에 무슨 진리가 길이 있나요? 또 아니면 성경을 열어보면 성경이나 기독교 교리에 뭐 엄청난 진리들이 있나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단순한 거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건 너무나 삼척동자도 알고 3살짜리 어린애도 압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낼 거냐 그 문제에서 전혀 절대 벗어나지 말고 이 자기가 숟가락 지키는 걸 인류를 그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버리고 나서 우리의 단순한 우리 인간과 이 지구가 어떻게 평화를 누려야 되느냐는 그 단순한 생각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실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단순한 건데 말을 비비꼬아요. 네. 지금 저 비핵화도 똑같죠. 누구나 당연히 비핵화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잖아요. 근데 좀 이따 보십시오. 며칠 있어 대화가 시작되면 대화하지 말아야 된다고 온갖 사설을 또 쓸 겁니다. 보수 쪽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하는 것 자체를 아예 이제 까놓고 반대를 할 거예요. 예. 회담이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보수의 논리가 궁색해지겠지만 결국은 또다시 핑계를 대가지고 예, 북한하고는 단절을 해야 된다고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면 다른 글을 써서라도 뭐 휴전선에서 또 서로 총질하는 거 한번 연습해가지고, 예? 북한이 저린 일이 아니냐, 북한이 또 이중으로 뭐, 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겉으로만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또 뭐 무슨 사건을 또 만들 거요. 얘네들은 원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데 쟤네들하고 무슨 정상회담이니 하면서 또 사건 하나 만들 겁니다. 어디서 또 테러를 하나 일으키든 북한하고 휴전선에서 총질을 교환하든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네.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기 저 극우 세력들이 북한의 강경파들하고 서로 내통해서 또 이 비둘기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또 한번 쇼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놓고 어떻게든 정상회담이고 뭐고 다 파토내고 싶어 하겠죠. 보십시오. 11월 이전에 뭔 일을 또 벌일지 모른다 이놈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깜빡깜빡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저기 뭐 안희정 지사의 그것도 굉장히 하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저거를 어떻게든 빌미를 삼으려고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지들도 똑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불은 자기들한테도 붙을 거라서 아마 말을 못 할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뒤에서는 이제 또 댓글을 달겠죠. 그러면서 좌파는 역시 안 돼라고 댓글을 연락에 달겠지만 사실은 자기들도 더 심하게 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들춰내기 시작하면 자기들도 다칠 거니까 적당한 선에서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인간과 역사를 본다는 거는 정직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예, 정직하게 돌아가서 우리 시대와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고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고 고통받지 않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힘들다 하더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그걸로 향해 가는 게 목표이지 우리가 다시 전쟁을 하면 되겠습니까? 전쟁하면 둘 다 가루가 돼서 이 나라는 없어집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걸 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항상 이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지 않거든요. 자기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100만 명의 사람이 죽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인간들이 항상 있어요. 지금 시리아에서도 보십시오. 시리아에서도 아사드 정권이 자기 정권을 내주기 싫어가지고 국민들을 향해서 화학무기를 뿌려대고 총질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박정희 정권도 마지막에 그 부마 사태 있을 때 그 공수부대를 내려보냈다고 그랬죠. 예. 87년에 전두환도 서울에서 공수부대를 내려보내려고 했는데 미군이 막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뭐 총질을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원래 기득권자들이에요. 근데 예. 그렇지만 그들은 악마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닥치면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봐야지 그분들이 나쁜 사람이고 그분들은 원래 악한 사람이다. 마치 우파에서 좌파는 안 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반대로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못할 이 짐승 같은 자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인간은 상황에 처하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메커니즘이 인간이 어떤 행동을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되는 거지. 인간은 선하다, 악하다, 지옥에 갈 자들이다, 뭐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결국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기득권을 누리게 되면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선인, 악인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 이거죠. 단지 이제 인간은 원래 본인들이 누리고 있던 그 기득권을 뺏기는 거를 목숨을 잃는 거하고 똑같이 여기고 이거 생각하고 그걸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원래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3월 6일에 이 역사적인 이제 남북 정상회담 준비하겠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희정 지사의 성폭력 문제와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사건들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이 우파에 휩쓸려서 우리도 이거 이 좌파를 막 욕하거나 거꾸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또 막으려는 사람들을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하든지 정상회담이 성공되고 미국과 북한이 수교가 돼서 우리가 결국은 평화협정으로 바꿔서 한반도에서 두 개의 나라가 사실은 이제 평화를 유지하며 살고 군비도 줄어들고 그 돈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 우리 내부에서 못 사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식적인 생각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